반갑습니다. 올바른 쌤야 대표 크쌤입니다. 여기는 육아읍이고 여기는 현풍읍입니다. 현풍읍과 육아읍 중간 중심 상권입니다. 이 일대에 1만 가구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신도시에서 학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정권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는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런데 이 신도시에서 초등부,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까지 장학을 해나가고 계신다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 건물인데요. 어떤 분께서 어떤 학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들어가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1층 상권은 지금 한 오후 한 3시, 2시 정도 되는데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아이들, 초등부, 유아들, 중학생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는 광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내려올 때도 엘리베이터 사람이 많았고 올라갈 때도 사람이 많고 내리니까 벌써 분위기가 아이들을 위한 상권이 다 들어서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소독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 뭐. 안녕하세요. 대구 달성구 육아읍에서 이현욱 영어학원을 하고 있는 이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현우 선생님 학원을 한번 사사치 분석하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좀 다릅니다. 출결버스라고 해서 학생들 학부모님한테 알림 문자 나가는 거. 요거는 기본 요가 약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고요. 월 말씀하시는 네, 거죠? 월. 그리고 추가될 때만 20원 정도. 저희는 문자 알림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이렇게 치는 겁니까? 아니요. 요거는 아이패드라서 탭으로 바로 눌러서 이 화분이 아름답습니다. 좋아합니다. 네.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제가 이투스에서 연간 검토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교재 검토위원. 네네 검토해서 뭐 오류 수정해주거나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임대로 하시는. 임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조금 저렴하게 이제 진행해 주시고 오실 때마다 요거는 무료로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시고 요거는 임대를 하시는 건데 임대해 주시면서 요 무한 프린터는 네, 요거는 좀 올 덤으로- 때마다 잉크도 리필해 주시고 한 번씩 체킹해 주시고 오셨을 때 잉크까지 채워주는데 그 금액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것 같은데요. 사용한 지가 오래돼서 보통은 종이 제한이 있는데 저희는 종이를 좀 많이 써도 그럼 댓글 달면은 혹시 연락처라도. 요거는 보통 75g도 많이 씁니다. 근데 80을 쓰고 계시네요. 저도 처음에는 가격이 저렴해서 75를 썼는데 컬러로 뽑을 때는 이게 잉크다 보니까 구겨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요. 걸리면 이제 또 그거 뜯어줘야 되고 가끔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것도 어떻게 할지 못하셔서 또 제가 와서 해줘야 되고 그런 시간적인 비용을 생각을 하면 80으로 사용하는 것을 현재는 원장실이 없고요. 여기서 장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규 부모님 오셨을 때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네, 학생들이 지나가는 거 공부하는 거 다 보게 되고 이거는 수학 같은데요? 요거는 옆에 수학학원인데 본의 아니게 수학하면 광고가 됐다. 소개시켜주면은 뭐 좀 이렇게 금액을 받는다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영어 학원이시니까. 네, 수학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 부담 없이 소개시켜 줄 수 있고. 나는 배필이 항상 이 탕비실이 궁금하더라. 이게 피자인 줄 알았어요. 피자 아니네요. 요거는 저희가 재봉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열 재봉기 표지. 아, 맞습니다. 열재봉기구나. 여기 과자도 있습니다. 고기는 맛있는 맛밤도 있네요. 네, 그 선생님들 간식으로 잠깐씩 드시거나 학생들 줄 때 하나씩 사서 구매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사물함이에요? 네, 선생님들 사물함이랑 컵이랑 이런 거 사용하고 있고. 여기 한번 열어봐도 괜찮습니까? 네, 냉장고인데 별거 없는데.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교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하시겠습니까? 저 초중등 영어 학부의 박진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일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는지요? 저 아직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네. 3개월 정도 돼요. 그러시군요. 네. 어떻게 3개월 동안 지내보시니까 업무가 괜찮으신지? 네, 애들이랑 수업하는 거 재밌고 네. 저희 이 지역에서 처음 일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일하는 게 되게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준비하시는 말씀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여기는 이제 모니터네요, 선생님? 네네, 여기 저희가 탭으로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께서는 여기 앉아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서서 선생님이 학생을 좀 바라보면서 체킹하게끔 그래서 이제 스탠딩
데스크를 같이 놓고 원장님께서 강사 선생님들한테 서서 하십시오 이렇게 또 주문을 하십니까? 네, 가능하면 서서 서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학생이 한 명이거나 두 명일 때는 앉아서 할 때도 간혹 있는데 세 명만 되면 저는 그거는 거의 100% 서서 하고요. 여기 안에 거는 뭐예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리딩을 나가면 리딩에 대한 단어 시험이랑 그다음에 언스크램블이라고 해서 순서 배열 그리고 뒤에 종합 문제 이런 형태로 편집을 하셔가지고 네, 학습이라고 했을 때 학은 하지만 습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캐치해서 또 한 번 더 복습하게끔 요거는 뭡니까? 학생들이 지우개를 잘 안 들고 와서 요 책상은 이제 애들 책상 같습니다. 사이즈가 조금은 중학생까지는 부담 없이 사용하는데 고등학생들도 앉아 있어도 크게 네. 그냥 딱 맞는 느낌입니다. 네. 아, 이 수업 중이시군요. 수요일은 오늘 관리형 수업이라서 잠깐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 이제 과제 검사를 하는 네, 오면 이제 리딩이랑 문법 배운 것에 대해서 리뷰하면서 이제 다시 체킹하는 형태. 강의실과 책상이 한 개씩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고 수업 준비할 수 있게끔 책상이랑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여기 모니터도 여기 있네. 네, 여기도 탭으로 수업을 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배치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 있고 여기도 앉아 있을 수 있는 책상이 있고 선생님들 수업 준비하고 서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이런 거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합니까? 요거는 약 50만 원 내외로. 이거하고 이거랑 다 해서 50만 원입니까? 아니요, 요거는 이제 이동형은 조금 비싸고요. 한 30만 원 정도 하고 고정형은 한 10만 원 초반?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은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요거는 저희가 탭으로 라이트형으로 해서 지금은 가격이 좀 더 내려가서 아마 40만 원대지 싶. 요거는 삼성 같습니다. 네, 요건 삼성. 그러면 이제 강의실 한 개당 칠판하고 세팅 비용 한 100만 원 정도 네네. 들어가는 것이군요. 네네. 원래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먼지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 100% 리얼인데. 이런 데 청소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각 반에는 각 교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하시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한 번씩 더 청소 구석구석 할 때가 있고요. 요거는 뭔가요? 수요일 날은 저희가 복습 형태라다 보니까 학생이 조금 많을 때는 여기 뒤에서 집중해서 풀게끔 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서서 하는 거네요? 네, 요거는 주로 고등학생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데 서서 수업할 수 있게끔. 맞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애들 졸지 않습니까? 네네, 좀 많이 졸아요. 맞아요. 일어나면 좀 덜 조니까 네. 여기서 이제 여기 앞에 돌려서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고등부 수업할 때는 질 디칸의 세팅을 살짝 바꿔서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지금 이제 수업 중에 저희가 방해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오늘은 원래는 정규 수업은 아닌 것이죠. 네네. 그냥 이제 과제 검사하고 좀 미진했던 학생들 더 챙겨주고 하는 그런 시간 네. 그러신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C는 초등학생들. 네, 초등학생들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온라인 과제를 습관을 잡기 위해서 여기서 1차적으로 시키고 많이 익숙한 아이들은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리딩도 있는 거예요? 네, 온라인에서는 리딩도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리스닝의 형태 그리고 초등은 패턴 학습으로 스피킹 형태를 같이 그거는 시켜나가고 프로그램은 무엇을 쓰는데요? 주로 이그젠 포뮬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거는 조금 더 다각화 시키려고 좀 고민하고 있어요. 이그젠 포미는 대략 한 달에 나가는 게 좀 비용이 어느 정도? 저희는 좀 초창기 멤버라서 지금 현재 학생 수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게 월 정액으로 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보통 다른 분들이 하면 10,000원에서 10,000몇천 원 정도 하고 인당 이렇게. 네. 아, 이런 거는 한 개에 세팅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한 세트를 샀는데 40만 원 정도 하는데 아, 모니터하고 본체랑 이거랑 다 합쳐서요? 네. 요거는 이제 삼성이네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제 중고 컴퓨터로 이제 성능은 성능 괜찮은 네, 괜찮게 A급 해서 같은 중고 이런 거네요. 네. 이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생들 검사 맡으러 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직접 1대1로 봐주시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단어를 외우라 그러면 단어를 읽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음을 체크해 주거나 아니면 문법 틀리는 부분들 그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있어요. 이투스에서 검토위원을 하시다 보니까 이투스 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단어책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투스 쪽이고 요거는 수업 때 활용하는 그런 책들. 다 검토를 참여하시고. 네네.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요? 있는데. 예. 아, 네. 요거는 어디서 많이 보던 책입니다. 네, 요거는 올바른 선생님 연학인데. 요거 예전에 이제 직접 저자로 참여하셔가지고. 네네. 출판사의 배우는 대우 검토 선생님으로서의 대우는 딱히 많지는 않고요.
선생님의 자존감 아니면 프로페셔널한 어떤 부분들을 쌓아간다? 제가 둘러보면서 느꼈던 궁금증, 그 다음에 테크노폴리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원장 선생님의 이야기, 그리고 부원장 선생님으로 계신 아내분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 학원 이야기까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입니다. 신도시가 많이 생기는데 이게 상권을 형성하고 우리 사교육에서 학원을 개관할 만큼 괜찮은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테크노폴리스는 어떤 곳이고 어떻습니까? 테크노폴리스는 지금 현재 대구에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그런 혁신 도시로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거기에 직주 근접으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고요. 연령대가 젊은 엄마들이 많이 와서 있다 보니 학생들이 대체적으로는 많이 어린 학생들이 더 많고, 테크노폴리스는 대구에 있는 신도시 중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그래도 발전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1만 가구 정도 있다. 네, 1만 가구고 근접 도시로는 이제 구지랑 농공 이렇게까지 있어요.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 테크노폴리스에 공실이 덜어 있습니다. 공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테크노폴리스는 육아읍이랑 그리고 현풍읍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가 항아리 상권으로 되어 있지만 비어있는 상가가 너무 많아서 들어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근데 거기에 두려움이 딱 드는 것 같아요. 공실이 많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위험성이 좀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학원도 요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의 유입 인구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요 지역 아파트 주민들, 육아읍, 현풍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부분이라서 따로 이제 유입되지 않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학원의 숫자도 적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연합에서 제가 아는 선생님들도 몇 분 테크노폴리스에 학원을 하나 할까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테크노폴리스는 학원을 열 만한 장소다, 아니다. 열어도 좋다. 지금 현재는 초등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초등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테크노폴리스에 들어오려면은 초등부는 무조건 물고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사업적으로 생각한다면 초등부를 물고 들어와야 되겠지만, 고등부를 좋아하는 중등부와 컨셉이 맞는 선생님이 억지로 초등학생이 있다고 해서 한다면 저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학원이 많고 교육열도 좀 더 많은 지역에 비하면 교육 편차가 좀 심한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거는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더 투자한다라는 느낌인데요. 학생 수에 비해서 저가 강사 채용이 조금 더 많아요. 강사 3명에 저도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트 강사분도 또 계시고, 그리고 이제 단어 체킹해 주시는 알바 선생님들도 이제 또 계시거든요. 영어를 되게 잘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심지어 한 명이 있는데 새로 신규생이 들어왔는데 영어를 잘 못하고 시간은 또 그때밖에 안 되면 저는 받지를 않아요. 그게 쉽지 않으실 텐데. 그게 쉽지 않은데 너무 격차가 심한데 가르치고 있으면 정말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어떤 아이는 문제 10개 푸는데 막 1시간이 걸리고, 어떤 아이는 5분 만에 풀어내는 그런 정도의 레벨 차이가 생겨나는 게 현실인데, 그거를 과감하게 분반을 해서 1명이든 2명이든 가르치고 있고, 또 그 레벨에 맞추어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여기 지역에 맞추어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 한 1년 정도는 수익은 없었어요. 네, 저는 가지고 있던 걸 그냥 계속적으로 커리라든지 이런 거를 짜가는데 좀 맞췄었고요. 그리고 학생 수가 이제 뭐 50명, 60명 넘어가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수익이 조금씩 나게끔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찰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이제 수익이 나는 찰나였는데 코로나로 테크노폴리스에서 이렇게 학원을 운영을 하시면 어느 정도 운영에 수익이 발생하고 또 지출 발생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중고가 있습니다. 각 수업료가 어떻게 됩니까? 초등이 22만 원 받고 있어요. 중학생은 23만 원이랑 중3은 25만 원 이렇게 받고 있고요. 고등부는 얼마예요? 30만 원. 초등이 약 20명 정도 있고요. 중등부는 50명 정도 있어요. 고등은 30명 정도 있어요. 중등부가 많습니다. 중등부가 기존에 있던 아이들을 하나하나 키워서 가다 보니까 중등부가 지금 현재는 제일 많고, 그러면은 다 하면은 한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약 2,50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매달 조금씩은 차이가 나고요.
고정 비용이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이라든지 뭐 기타 임대료 이런 걸 다 해서 한 70%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고정 비용이 많이 나가네요. 지금 현재는 비용이 조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강사 퇴직금, 4대 보험 들어가시는 분은 4대 보험, 그 다음에 아이들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를 저는 다 고정 비용으로 넣고 노란 우산 공제까지 고정 비용으로 다 처리를 해놓고 있다 보니까 제가 잡는 비용이 조금 높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46평 정도 되고요. 165만 원. 165만 원이신 거고. 초등은 일단 영어가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재밌게 이끌어 나가면서도 아이들에게 조금 올바른 습관을 잡아주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파슬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화석화라고 해서 잘못된 방법이 굳어지기 이전에 방법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습득해야지만 그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잘 가이드를 해야 되고요. 중학교부터는 고등을 생각을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좀 더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저는 독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법도 가르치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라이팅을 좀 많이 가르치기는 하는데 문법이나 라이팅이나 다른 모든 수업들을 할 때 이 부분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부분 문법을 가르치면 수동태 같으면 수동태에 대한 설명은 많이 하지만 그걸 해석 속에 담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할 때가 좀 있어요. 고등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수능과 내신 이 두 가지인데 내신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6등급이 나오든 7등급이 나오든 내신은 포기하면 된다. 하고든 일반고든 내신을 잡아야지만 학생이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내신과 수능이 다르지 않다라는 공부의 방향을 가지고 나간다면 고등까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나갑니다. 여기가 네. 이제 초등부하고 중등부이신 거고 네. 그 다음에 고등부 학생들이 또 몰려듦에 따라서 또 고등부 개관을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한번 가서 볼 수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바로 옆이면 좋겠는데 옆은 아닙니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한층 내려가야죠. 이거네요? 네, 지금 현재